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급등세를 탔습니다. 고용과 서비스업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을 공식 선언하며 시장을 4년 반 만에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상대 지수는 2%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ECB가 해체 위험이 거론되었던 유로존의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 재정 위기 국가들의 국채에 대해 유통시장을 통해 공격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ECB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0.7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조정으로 A+ 등급인 중국과 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LG계열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업체인 LG실트론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업 공개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ECB의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위기국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할 거라는 드라기 총재 발언에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드라기 총재 발언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양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도했지만 엿새 만에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주말 앞둔 금요일장이죠. 오늘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와 함께 커플링 현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청송총론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또 주말입니다. 네, 자 어제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밤 ECB 드라기 총재 발언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어제 주식을 담으셨던 분들은 다음 주까지 보유해도 될지 아니면 오늘 고점에서 팔아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12시부터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센 방송 보면서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폭등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서 거의 1, 2분 간격으로 밤새 내내 전화 와가지고 아침에 또 지하철까지도 많은 시청자분께서 전화 오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화 왔는데요. 참 멋진 센 방송, 또 멋진 앵커, 박미라 앵커, 멋진 청송촌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비중 자체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1900 아래에서는 이제 일단 떨어질수록 주식을 많이 보유 비중을 해야 되고, 그 대신 1900에서 일단 매도를 한 다음에 서서히 또 물량을 점진적으로 또 이 깔때기 모양으로 늘리는 이런 모양을 제가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뭐 주식이 하나도 없고 하나 1900 이상에서 올라가면서 주식을 늘리는 이런 형은 거의 책임성 없는 그런 형이다. 거의 이제 주식이 뭐 배운 게 아니고 이거는 어깨 넘어서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을 오늘은 1900 언저리 이상에서는 오늘 일단 전량 매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과거 수치를 보고 뭐 과거에 내가 어떻게 100마디 해가지고 한 마디 맞는 걸로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이제 여러분 채점에 이틀 동안 제가 1900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냈고 어제 회원들 때 전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전적으로 또 오늘은 전량 매도에 동참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매도에 한번 동참해야 될 거고요. 모든 방송에서 주식 물량을 축소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저점에 하락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장 자체는 61일평을 확인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1900 언저리에서 11일평이 있습니다. 11일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1일평의 저항이 오늘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일평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하락하는 국면인데 11일평이 주가가 떠받아 1910원저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10포인트 먹지 말고 내 주식은 팔고 조금 떠야 되니까 일단 오늘은 적극적인 매도에 동참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속임수가 있었죠. 무슨 속임수가 있냐면 개인들이 선물을 2조 6천억 파니까 참 외국인이 파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모든 이구동성의 뻐꾸기들이 뻐꾹뻐꾹뻐꾹거리면서 주가를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제가 국외방송을 봤을 때 유일하게 주식 사라고 떠들었는 제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미친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단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오늘 또 많은 뻐꾸기들이 또 주식을 사라고 떠들겠지만 저는 오늘 일단 팔아야 된다. 외국인이 선물 2조 6천억의 매도 이거를 3일 만에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매도 쪽으로 돌아섰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는 아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속력은 없을 것이다. 왜? 고경의 닷금 자체가 미국 증시가 떠도 지금 18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 수급 자체가 기관들의 순매수 동향을 보면 굉장히 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최근에 5일 매수도 보면 기관들이 코덱스 인버스, 특히 이번에 이제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외국인의 선물 이 부분 때문에 인버스라는 게 내려가면 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를 많이 샀는 이 부분이 모든 뻐꾸기들이 다 쏘고 넘어가고 그 뻐꾸기들 입으로만 하여 여러분들 데미지가 많이 입었을 건데 다 맥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 이거는 내려가면 먹는 건데 이것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 산다고 전부 주가를 비관적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손짓고 헤엄치기인데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코덱스 인버스 사락하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시황을 어떻게 할지 한번 뻔뻔하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작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아직까지 변곡점의 기준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 상태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역전되지 않고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국면에서 주가가 하방에 할 때는 항시든지 이 복합선까지는 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1900 언저리에서 오늘 매도 한번 하자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장 자체가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의 무게중심이 247.50에 있다 했습니다. 이 247.50이 우리로 말하면 1900포인트입니다. 1900포인트인데 지금 선물이 어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245대까지 갔습니다. 245대까지 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저점에 이 하방 이 매물대는 하방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247 넘어서 오면 또 저점에 샀는 물량들이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249 언저리에서는 적극적인 매도를 동참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매도 후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국면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제가 누차 말씀드린 221일평에서 제가 저점으로 한번 봐야 된다 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은 120만 원이 굉장히 120만 원 아래가 저점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모든 주식이 지금 모든 차트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지만 언뜻 보기에는 기술적 분석에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기술적 맹신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끝났다고 보시지만 기술적 분석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월적인 대외적인 변수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쳐가 회전을 해야 된다, 스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타수 1할의 타석이라도 한 번의 홈런보다는 3할의 안타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그런 선이다. 지금 시황을 해놓고 한 달 후에 맞추는 거 그거는 필요 없는 시황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장 자체가 오늘 1900에서 고점 매도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1일평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을 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120개인데요. 121일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인데요. 121일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 제가 볼 때는 언저리가 장이 121국면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121일평이 이 부분에 떨어질 때 주가가 뜨는데 주가가 당분간 30일 동안 한 달 반 정도는 주가가 박스권 행보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한 달 반 동안은 여러분 짧게 쉬시고요. 제가 전에 이제 올 봄에 이야기했듯이 장기 포지션으로 했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께서 오늘은 장기 포지션 갈 때는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 장기 포지션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주식 추천해가지고 물미긴 주식이 삼성카드인데요. 삼성카드는 오늘 50% 전량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 전량 매도 그 사이 고생이
무지 많았죠. 삼성카드를 보면서 역시 1등 주식이 최고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는데 오늘 삼성카드 50% 매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추천할 때 여름 휴가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여름 휴가를 못 보내드리고 죄송하고 이거는 이번에 가을 중추절 부모님 선물 주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며칠 전에 추천했던 종목이 또 있었죠. NC소프트가 있는데 NC소프트도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221일평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전량 매도에 동참하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NC소프트는 여러분이 사시고 이제 25% 30% 수익 나는데 일단 전량 매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 종목 없이 일단 전량 매도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많이 하는 것보다 1등주를 추려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 번 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매도 후에 돈을 챙기자. 일단 매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시황 여러분 듣지 마시고 남다리 안 가는 길. 주식이 도박입니다. 주식 누가 투자를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도박입니다. 도박은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갈 때 승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1일평 자체가 앞으로 한 5일 정도는 둔탁해집니다. 61일평이 둔탁해지면 장 자체가 올라오더라도 금방 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일단 오늘 매도 후에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최근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각시탈이 어제 종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시탈 대한독립 만세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센 텔레비 만세 부르면서 매도 후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귀염둥이 청송촌놈 신창환이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태양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30일에 추천을 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목표가까지 거의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도 하죠. 예, 목표가는 이제 장중에 도달을 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 그 진행 자체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앞으로 향후에 신규 그 원전 설립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원전도 계속해서 셧다운을 시키는 형태로 점차적으로 원전의 비율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뭐 대규모 어떤 그 참극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그런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인데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업체에서 그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일본 자국 내에 그 업체하고 이제 제휴를 해서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지금 풍력의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쪽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수주에 대한 신규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한일 관계가 참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내 업체가 조금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그 비즈니스적인 영역은 또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주가가 워낙 또 오랫동안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가에 도달을 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은 다시 또 재공략을 하는 전략을 쓰는 게 좋고 현재로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좀 더 크게 끌고 가서 크게 먹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굳이 지금 억지로 안 팔아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전문가로서 개인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다 보면은,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사실 그것이 이제 뭐 끊임없이 계속 상승만 해서 목표가에 도달을 한다라면은 걱정이 안 되는데 중간에 조정을 주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다 건너서 목표가에 도달을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추익 실현을 하고 또 주가가 저점으로 왔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응을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정을 요번에 주면은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21,000원권 정도에서 22,000원 정도 사이 가격대 거기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네. 또 다시 돌파를 노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좀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네. 한번 상승을 했던 파동이 대략 18,000원에서 23,000원권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게 네. 대략적으로 16%, 15% 정도 되는데 파동 이론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26,000원권에서 27,000원권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상승이 좋았을 때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지금의 시장 분위기라든지 또 이 종목들이 위치한 위치라든지를 감안한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태움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보면 좋을 그런 업종은 또 어느 업종인지도 확인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ED 관련주인데요. 최근 네. 들어서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매수에 관심이 좀 불러일으켜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친환경 에너지가 사실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면서 친환경 개발, 뭐 풍력, 그 다음에 LED 조명, 또 뭐 저기 태양열 이런 쪽으로 매기가 많이 몰렸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운 구간을 겪었었고 또 국제 유가 또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굳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 휘발유 값이 2,000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친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친환경 에너지는 그 친환경이라는 부분도 좋지만은 대규모 재난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난이 벌어졌을 때도 큰 어떤 참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저점 실적 개선이 나오면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합쳐지면서 어제 서울 반도체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 서울 반도체는 그 셀트리온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시가총액 1위였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도 참 좋았었고요.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는 주가가 5만 원권을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진행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그만큼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기업의 내성이 커지고 상황이 좋아진다면 또 다시 주가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보다는 단기적인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을 더 기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번에 8월 달에 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각 가정별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그 전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는 아니겠습니다. 에어컨의 가동에 따른 뭐 전기요금 누진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절전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좀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ED 조명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 반도체가 7% 상승세를 탔었고요. 그 다음에 루멘스라든지 우리 ETI 같은 종목들이 각각 4%에서 6% 정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특히 이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 7월 달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조금씩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이미 전환을 한 상태고요. 또 서울 반도체가 사실상 이 종목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도 어제 강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좀 높여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LED 조명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살펴볼 종목은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예, 뭐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장이 약간 세력주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 주체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줄 때만 상승이 나오는 경향인데요. 사실 세력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뭐 작전 세력들 이런 거하고만 너무 결부를 시켜서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전주와 세력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전주 같은 경우는 악의적으로 주식을 매집시켜서 뭐 내용이 없는데 끌어올리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이 세력주라는 것은 그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임의적으로 좀 끌려 올라가는 형태의 진행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은데도 주가가 안 들어오는 종목들이 그 세력이 없는 케이스고 또 잘 올라오는 종목들은 또 반대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세력주들이 좀 주를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집이 좀 가벼워야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우리 조명지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조명지주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ETI 같은 그 지주회사인데요. 그쪽에 지주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조명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어제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장중에 13%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또 종가상으로도 9%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탄력이 가장 좋고 진행도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공략을 하실 때는 항상 눌림목을 기다려서 공략을 하신다든지 밀릴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정답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눌리는 자리가 주어진다면은 거기서 저점 공략으로 약 한 5,300원대나 5,200원대 정도를 노림수를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단기로 보시려면은 한 6,0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7,000원권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명지주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한 데다가 또 호전된 미국 고용지표 덕분에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HMC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예, 뭐 기대치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2 국채 매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22 뭐 통화정책 회의, 뭐 ESM, 그다음에 그리스 긴축 협의, 뭐 이런 어떤 유로존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위기 해법에 대한 논의로 점차 옮겨지는 모습이고, 뭐 스페인, 이탈리아 어떤 위기국 국채 매입을 무제한적인 어떤 시행 이런 것들은 역시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와중에 우리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과연 최근에 재미가 없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향방이 이 지수 탄력의 가미를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9월 12일에 애플의 아이폰 출시에 따른 시장 반등, 그다음에 뭐 특허 소송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움직임에서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수판매 부진, 향후 생산성에 대한 유지 여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미국 빅3와의 어떤 점유율 경쟁 부담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를 누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오늘 시장의 어떤 해외 시장의 어떤 훈풍에 의해서 과연 오늘 어떤 움직임을 받아들일지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와중에 오늘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주하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금융주들 상당히 반등이 의미 있게 세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우리가 또 걱정할 수 있는 부분, 걱정이라고 보기라도 좀 관찰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코스닥 게임이죠.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과연 오늘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대형주와 동행할지 아니면 디커플링의 차별화된 움직임, 이익실현 물량들이 다시 대형주로 또 머니무브가 움직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수급이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미돼 있고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머니게임은 진행이 계속 될 거로 일단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먼저 LG전자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LG전자는 지금 HMC에서 지금 타겟 프라이스를 95,000원을 지시를 하고 있고 MC 사업부에 대한 업사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TV에 대한 수요 부진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이 9월로 좀 증가하면서 수익이 좀 떨어질 거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반사익 측면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그런 것을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 5 같은 경우도 LTE 문제로 인해서 내수 시장 진출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반사익. 그러니까 반사익이라는 것이 굳이 제품명을 말씀드리면 옵티머스 G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사익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수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LG전자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북미 출하량입니다. 그래서 북미 쪽의 출하량이 좀 증가하는 추이가 좀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 거로 보여지고 뭐 T-모바일이라든지 뭐 메트로 PCS 이런 것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지금 프로모션하면서 지금 북미 통신 사업들은 보조금 지출이 재차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전자가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상황을 좀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한 종목 더 살펴보면은 이제 휴캠스를 봐야 되겠어요. 휴캠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9,000원으로 타겟 프라이스를 정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 가장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D&T에 대한 가동률이 가장 관건이고요. 예상보다는 2분기가 시장 기대치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성적표가. 그러니까 3분기가 D&T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T 비수기 때문에 가동률이 더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가동률을 보면 1분기가 50%, 2분기가 80%인데 3분기는 한 70%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기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하반기에도 증설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질산에 대한 증설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상쇄될 수 있고 슈캠스의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5년간 지금 배당 성향이 47.5%입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해서도 이 회사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로 좀 판단되면서 접근하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와 휴캠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평택 총룸 정호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 약속을 지켰는데요. 좀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그리고 중기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1880에서 1910선 사이에 박스권 혼조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좋기 때문에 일단 시가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동향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권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출발이 좋을 것이고 심리가 살아나서 이제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치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1880에서 1910선 사이 그 라인에서 계속해서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락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뭐 중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뭐 여전히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기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실망할 것도 없고요. 일단 이 라인에서는 뭐 1900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호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1950선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보다는 혼조세가 나타나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수급 동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 동향이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매수해주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벤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폭등을 해줬는데 만약에 선물 매도 세력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죠. 이쪽에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아마도 뭐랄까요 혼조세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 장세의 기본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현 장세에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느냐, 요걸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기 순환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이게 이제 기본 포인트예요. 그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우선 매수로 대응해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비중을 좀 많게 아니면 여러 종목 하다 보면은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혼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비중이 작거나 종목 수가 작을 때는 코스닥 우선으로 해달라.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지수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급등락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수의 흐름보다는 종목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네 번째가 뭐냐? 파생시장에 신규나 추가 매도 기회가 이제 다시 한번 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도하실 분들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하실 분들도 있는데 파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선물도 되고 옵션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중기보다는 단기 순환매, 두 번째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우선, 세 번째가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에 집중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파생시장에서 이제 매수가 아니라 이제 매도 기회가 다시 한번 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1900선 이하에서 움직여줬습니다. 아마도 오늘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1900선을 한번 돌파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1900선이 아마 돌파될 것으로 저는 현재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파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계치가 저는 한 1910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1900선이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1910선 정도 보고 있겠고요. 일단 오늘은 그 정도에서 아마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중에 다시 밀릴 수도 있고 더 그게 유지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경우라도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하는 이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전망을 저는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단기 상승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박스권에서 제한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주식 비중인데요. 지금은 0%인데 오늘 1,900포인트 회복한다면 주식 비중을 늘려봐야 할까요? 예, 이게 약간 좀 느리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추세가 강력하게 하락하는 트렌드에서는 0%가 나는데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순환매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90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은 한 10% 정도, 전업은 한 25% 정도 해주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1900선 미만이다 그러면 직장인 0, 전업은 한 10%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880선이 깨지면, 그러니까 이제 어제나 그저께 저점이 되겠죠. 1880선 이탈되면 그때는 이제 동시에 다 0%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1880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관망이 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1900선 이상이 되면은 각각 직장인하고 전업 10에서 25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제 0에서 10 요 정도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인버스는 여전히 현금으로 취급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7,500원 라인에 잡았으니까 제가 오늘 생각하는 전략은 뭐냐면은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싸게 잡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하던가 아니면 일부 정리한다면 다시 밑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던가 이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개별주, 테마주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위주로 단기 접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래요. 이벤트에 의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어차피 제가 계속 그런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미 8월 같은 경우에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줬었는데 그게 다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해외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훨씬 더 좋았었는데 이미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서 선반영됐다가 이제 막상 발표되니까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올라간 건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기대감도 갖지 말고 그렇다고 뭐 불안할 것도 없고요. 그냥 제가 짜드린 전략대로 극단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1950을 돌파해서 계속 간다 그러면 그땐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예측이 잘못된 거니까.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지수 그냥 무조건 뭐 관망할 건 없고요. 어느 정도는 가담해 주시되 많이는 하지 말자. 적당히만 하자. 그리고 만약에 내려오면은 그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위험 관리 위주로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비중에 대한 말씀도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팁 준비하셨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 테마주를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바로 이제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안철수 씨 관련된 그 변호사가 엄청난 그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상당히 큰데, 테마주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특화시켜서 이제 구체적으로 안철수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안철수 관련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말씀드릴게요. 일봉 매매자는 10%까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수했다가 뭐 한 일주일, 2주일 홀딩했다가 던지고 이런 마인드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10%가 다 손해본다는 각오로 10%만 하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워낙 변수가 많아요. 지금 제 예상으로서는 아마도 뭔가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나 이제 변수가 많고 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박근혜나 문재인처럼 내가 대통령 되겠다 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까놓고 그냥 활동하면 좋은데 뭔가 활동하다 저 정치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나올까 봐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하세요. 절대로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단타 매매자. 오늘 샀다가 오늘 파는 사람들은 20%까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 성향은 직장에는 역시 추세 매매고 이제 저렴은 단기 매매가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표 종목은 역시 안랩하고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상 흐름은 이제 출마 발표 후 정치적인 행보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그런 걸 발표했을 때는 단순하게 그 자신의 어떤 깨끗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치 행보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를 건 거죠. 그래서 아마도 본격적으로 불꽃이 튈 것 같은데 문재인, 박근혜 관련주하고 안철수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이미 선출이 됐고 이제 현재 그 대통령이 되려고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고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시동이 걸렸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제가 딱 하나가 불안한 게 뭐냐면 워낙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할까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봉 매매자들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상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유점해 주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이 추천하겠는데요. 네. 바로 메디포스입니다. 78160인데요. 매수가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 분할 매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대비 손절은 마이너스 10%, 목표가는 플러스 20% 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접근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딱 좋은 타이밍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좋게 보이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가끔가다 이제 추천을 계속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7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3번 추천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8월 중순이었죠. 코덱스 인버스를 2번 연속 추천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메디포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연속 추천하니까 어제 잡으셨던 분들은 뭐 그대로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오늘 강력하게 한번 매수를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합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금요일장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라기 효과로 간밤 글로벌 증시 급등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시초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늘의 향후, 향방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오늘 지금 예상, 8시 35분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예상 등락률이 약 1.88% 정도 지금 상승이 좀 예상되면서 1916포인트로 출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장은 일단 시가 대비로는 정당 후 중장의 장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제가 1870포인트부터는 단기 저점 매수에 대한 관점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번 주는 1870포인트와 1970포인트에서 박스권 대응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번 전략이 한번 잘 맞춰질지 아마 오늘 한번 관심을 좀 두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1900포인트부터 1930포인트까지 작은 밴드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오늘 일단 강한 갭 출발이 될 경우에는 오늘 시가 대비로는 조금 오전장에는 좀 강한 흐름은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오히려 좀 선반영되어진 이런 부분들과 오히려 좀 오버갭이 좀 나온 부분으로 있어서 시장은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시장의 일별 동향을 봤을 때요. 우리 코스피 쪽에 있는 외국인 투자들은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유지는 하고 있지만 매도익 폭은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좀 선물 쪽에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어제 비중을 좀 축소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큰 매매 동향은 없지만요. 지금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은 바로 환율에 대한 효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1137원, 환율이 1137원 이하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큰 매매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37원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좀 위험 수위를 좀 조율을 해야겠지만 지속적인 1137원 자리에서는 저항 구간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한번 조정이 보여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접근하면서 오늘 단기 목표가는요 1930포인트 한번 돌파를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아크틱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수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범위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어제 기준으로 상한가 흐름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일단 초보자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에는 기존에 저점 밴드, 그냥 박스권 트렌드 저점을 다졌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상한가의 흐름으로 돌파하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점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저항 자리가 2,350원 정도 구간대에 좀 걸려져 있지만 오늘 시초가의 흐름은 시가 갭으로 이 자리를 한번 돌파를 해줄지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 매물이 밀려서 내려오는 이 시점에도 거래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이 두텁지 않아서 목표가까지도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요. 2,500원 수준까지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8% 정도에 대한 목표가 한번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순절가는 일단 2,200원을 잡고요. 우리 매수가는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적정 매수 주가는 2,300원 내에서 목표가 2,500원, 순저가 2,200원 잡아서 한번 짧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얘기해드렸던 인트론 바이오에 대해서 살짝 한번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이제 목표가를 이제 딱 앞두고 목표가 13,000원이었는데요. 목표가를 이제 앞두고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000원 기준으로부터 지속적인 비중을 줄이시면서 좀 대응하는 전략 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정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중국 법인의 호실적으로 인하여 하반기 주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중순부터 조금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추가 상승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하반기 실적적인 부분과 또 중국 법인의 상승세를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국내 사업 부분이 이제 영업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금 현재 가능할 전망이고요. 또 중국 법인의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2분기부터 갈목할 만한 그런 이익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업종 내에서는 현재 베이직 하우스가 하반기 실적 호전이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지난 7월부터 저점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최근에 기관에서 상당한 매수세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외국인도 중간에 매수하고 매도를 반복해주고 있지만 현재 이 종목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런 기관의 매수세와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 실적 성장에는 앞으로 패션 업계가 계절적인 성수기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추가적인 매수세도 지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수급 동향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서 지속해서 조금 하락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에 저점을 잡으면서 반등세를 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보시면 고점 대비 저점 약 절반 가격이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아직 추가적인 반등세가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세하게 보시면 이 종목 11선 부근에서 지속해서 반등을 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렇게 11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14,800원에서 약 15,200원 사이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1선짜리 약 한 13,600원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16,000원을 목표가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